호주야 클럽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토박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호주에서 영주권을 받고 호주에서 이렇게 30대, 40대를 살아간다 그러면 그 삶이 과연 내가 한국에서 30대, 40대를 살아갈 때보다 더 나은지, 더 나아야 우리가 그 고생하면서 영주권 유학에 도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삶에 가장 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내 집 마련, 주택 소유가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호토박이가 준비해 봤습니다. 호주와 한국 30, 40대 주택 소유 비율.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먼저 호주의 그 주택을 얘기하기 전에 호주가 워낙 땅 넓은 나라니까 한국보다 분명히 주택 소유 부분에서는 여건은 좀 나을 거라는 거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예상을 아마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라는 거는 그 나라 전체 땅이 넓은 거랑 도시랑은 또 좀 다른 상황이긴 한데 간단하게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자, 이게 지금 영국과 아일랜드를 호주 지도와 비교한 겁니다. 호주가 굉장히 커 보이나요? 자, 우리 일본 같은 경우도 남북으로는 거의 한 4,000km가 넘는 굉장히 한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큰 나라거든요. 근데 호주에 비하면 뭐 그렇게 호주의 살포시 이렇게 안기는 정도의 크기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유럽인데요. 유럽 전체 지도와 호주 지도를 겹쳐보면 여전히 그래도 여백이 많이 남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그 평면 지도를 보면 유럽이 상당히 커 보이는데 이렇게 실제로 지도를 겹쳐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호주가 정말 큰 나라인 걸 아마 실감을 하실 거예요. 자, 알래스카를 뺀 미국하고 비교해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 정도로 호주가 뭐 면적으로는 세계 6번째, 브라질 다음으로 큰 나라긴 한데 어쨌든 뭐 알래스카를 뺀 미국하고도 견줄 만큼 호주가 땅이 넓은 나라인데, 자, 이걸 한국하고 비교해보면 한국의 파란색 오른쪽에 있죠. 한국 땅의 78배 정도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에 사는 호주 사람들과 78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좁은 땅에 사는 한국 사람들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은 사실 우리 한국의 젊은 청년들이 호주에 와서 1, 2년 정도 워킹 할리데이라든지 뭐 어학연수라든지 아니면 뭐 짧은 여행을 하더라도 그 차이를 아마 실감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에 좀 많이 지쳐 있는 우리 청년들일수록 호주의 어떤 그 메리트 장점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아마 더 크게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 이제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주택 소유율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한국 통계청 자료인데 한국의 그 만 35세 기준으로 해서 미혼자인 경우에는 자기 집을 소유한 경우가 한 15%밖에 안 되고요. 뭐 이것도 스스로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집을 샀다 이렇게 보기는 아마 힘들 거예요. 그죠? 30대 중반에 이렇게 되기 안 쉬우니까.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한 경우에는 한 29%. 그러니까 결국은 35세 기준으로 5명 중에 4명은 자기 집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게 한국의 현실이고요. 40대를 비교해 보면 30대보다는 조금 이제 올라가긴 하는데 여전히 40대 미혼자인 경우에는 22%만이 자기 집을 가지고 있고, 기혼자인 경우에는 이제 40%까지 올라가는데, 역시 40세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뭐 기혼자든 미혼자든 간에 3분의 1 정도만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자, 요걸 이제 호주를 한번 보시면요. 위에 파란색이 81년도, 그리고 브라운 색깔이 2001년도, 그리고 퍼플 색깔이 2021년도 자료인데요. 자, 그래서 이 퍼플 색깔 위주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30대 같은 경우는 주택 소유율이 뭐 50에서 60% 정도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게 40대로 올라간다 그러면 거의 70%까지 육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하고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제 주변에 이렇게 보면 자녀들이 보통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호주는 이제 뭐 군대를 안 가니까, 그리고 대학이 3년 과정으로 이렇게 정식 학사학위가 끝나는 게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20대 뭐 초중반, 33살쯤 넘어가면 대부분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직장을 다니게 돼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조금 뭐 결혼 정년기라는 용어는 없지만 어쨌건 뭐 조금 일찍 결혼해서 한 20대 한 중반 후반에 이렇게 결혼을 한다라고 치면 대부분 직장 생활 호주에서는 한 3, 4년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결혼한 청년들을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결혼하고 보통 한 2년 차쯤 지나면 대부분 작은 아파트라도 하나 사요. 서로 이제 각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 몇 년 한 거랑, 그리고 이제 결혼하게 되면서 이제 가지고 있는 자금을 하면
뭐 100% 집을 융자 없이 살 수는 없다 그러지만 그래도 웬만큼 디파짓을 하고 이렇게 집을 이렇게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래봐야 그때가 뭐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밖에 안 되는데 사실 한국의 그 시점에서는 부모님의 서포트 아니고서는 집을 마련하기는 뭐 쉽지 않잖아요, 그죠? 요즘에 뭐 결혼도 쉽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던데 한국보다는 훨씬 청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더 나은 여건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요건 또 다른 자료인데 호주의 그 실업률 지표인데 지난 10년간을 다 비교해봐도 최근이 가장 실업률이 떨어져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리고 잡 베이컨시스를 봐도 뭐 지난 뭐 10여 년 이상을 다 비교를 해봐도 최근이 가장 호주에서 기술 인력이 필요로 하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상황은 그렇지만 내가 도전해서 영주권 유학을 도전해서 수년 후에 영주권을 받을 그 시점은 지금으로부터도 한참 후가 될 텐데 그때는 또 그때대로 상황이 또 바뀔 수가 있지 않냐 이렇게 또 우려를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 나라의 어떤 미래를 보는 바로미터가 바로 출산율이잖아요. 한국에서도 요즘 뭐 워낙 뭐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 나오긴 하더라고요. 여기 한번 보시면 드라마틱하게 한국이 지난 10년 동안 출산율이 내려갔잖아요. 근데 호주가 보면 미국과 마찬가지로 물론 살짝 내려는 가고 있지만 그래도 제일 주요 선진국들 중에서는 제일 위쪽에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1.7명 뭐 정도, 6명, 7명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뭐 한국하고는 좀 비교 안 될 정도로 상황이 나은 거죠. 요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인구 피라미드로 이렇게 보시면 한국이 지금 제일 왼쪽에 지금은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그죠? 50대가 좀 이렇게 불룩한 형태이긴 한데 요게 20년 지나면 2040년쯤 되면 훨씬 더 지금보다 고령이 되고 2070년 정도 가면 정말 악몽처럼 이렇게 되는 다 7, 80대 나이대가 이렇게 되니까 한국도 빠른 시점에 좀 이민을 지금처럼 뭐 이렇게 결혼을 통한 일부 이민 말고요. 좀 호주나 뭐 미국, 캐나다 이런 나라들처럼 좀 전략적으로 한국을 원하고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 많은 동남아 국가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조금 더 전략적으로 이걸 체계적으로 이민 정책을 조금 만드는 것도 어떨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호주의 인구 피라미드를 한번 보시면은요. 가운데가 이제 지금 현 시점 22년, 23년쯤 되는 뭐 여전히 20, 30대가 주류죠. 그런데 이게 40년이 지난 2062년, 63년도가 되더라도 여전히 3, 40대가 주류를 이루는 피라미드예요. 지금 그냥 현 상태로 계속 이렇게 가더라도요. 그러니까 한국하고 호주가 너무나 큰 차이고 뭐 이 인구 피라미드 자료만 놓고 본다 그러면 이건 뭐 그 다른 어떤 뭐 기술 발전, 뭐 자원 부분 뭐 이런 것들 다 차지하더라도 상당히 앞으로의 또 어떤 상황이 더 크게 격차가 벌어질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글로벌 자산 보고서라는 곳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요, 왼쪽 거 한번 보시면요, 그 평균값을 보면 호주가 스위스가 1위, 미국이 2위, 호주가 4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평균값이라는 거는 슈퍼 부자가 있잖아요. 특히 미국 같은 나라에는 뭐 슈퍼 부자가 전체 평균을 쭉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중위값, 전체를 한 줄로 세웠을 때 딱 그 중위 소득자, 중위 자산가를 딱 비교를 해보면 호주가 압도적으로 1위가 됩니다. 미국은 뭐 18, 한국이 19위니까 한국하고 별 차이 없어요. 이 보고서가 아마 한 1년쯤 지났으니까 지금으로 치면 최근 1년 사이에 또 미국이 상당히 또 뭐 GDP가 성장했으니까 조금 더 순위는 올라갔을지 몰라도 여전히 그 중위값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호주, 벨지움, 뭐 뉴질랜드 이런 순으로 이렇게 이어갑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호주가 너무 장밋빛 이런 게 좋다 저런 게 좋다 막 이렇게 좀 장점들만 늘어놓았는데 물론 뭐 단점도 있고 어느 사회나 또 장단점은 좀 있죠. 그런데 이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좋은 면을 보고 여러분들이 영주권 유학에 도전을 한다 하더라도요, 꼭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제게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합니다. 어떤 학과가 영주권 잘 나오나요? 어떤 학과가 영주권 빨리 받나요? 영주권은 어떤 학과를 한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누가 그 도전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나이, 그 사람의 영어 능력, 그 사람의 자금력 이거에 따라서 그 영주권 유학이 뭐 1, 2년 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긴 터널을 지나야 되고 심지어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또 몇 년이 더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 긴 터널을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자금력이 절대적이죠. 그리고 처음 도전할 때부터 내 나이의 핸디캡이 크거나 혹은 내 영어로는 감당이 안 된다 이러면 그런 분들은 도전 안 하는 것도 아주 좋은 옵션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제가 이 일을 지난 15년 넘게 이렇게 해보면요. 꽤 많은 분들은 처음부터 도전하지 말아야 되는 분들인데, 그 핸디캡이 극복이 안 되는 분들인데, 도전을 하게 되고, 그리고 호주에서 2, 3년, 3, 4년 지나다가, 아, 이게 아니구나 해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경우. 그럴 때 또 한국에 돌아간다 그러면 또 한국 상황에서 또 난감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잖아요. 차라리 도전을 안 했더라면 좀 더 나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영주권 유학이라는 정말 중대한 도전을 할 때는 도전하기 전에 좀 더 객관적인 전문가의 좀 조언을 받아서 정말 내가 도전을 해도 될 조건인지 아닌지 좀 따져보고 신중히 결정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상 호주의 장점 몇 가지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